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 이 업무 방법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이 부분이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종합과수 과수 품목입니다. 종합위험. 그래서 종합위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합위험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 종합위험은 보험 전 기간 동안입니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험 종기까지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과실이 손해를 보면, 즉 손해를 보는 것은 과실들이 주로 손해 보는 것은 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긴 한데 큰 유형은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과일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다 해서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그렇죠? 거기다가 나무가 죽어버렸다. 고사됐다. 그렇죠? 고사되면 거기에 달려있는 과실. 또 그 아래 수간 내에 떨어진 과실들도 다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네들은 조사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착과수가 됐든 착과 피해를 조사할 때나 낙과 피해를 조사할 때 기본적인 조사가 표본조사가 원칙입니다. 표본조사가. 그래서 이제 고사주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한 주당 고사주수 일주당 착과수 플러스 낙과수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사주수는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착과수를 조사할 때 표본주로 낙과수를 조사할 때도 조사 대상수를 선정하거든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품종별 수령별 고사주수 빼버리네. 그죠? 근데 이 아래 지금 죽기 직전에 얘가 지금 이 과일을 떨어뜨렸는데 얘는 그럼 안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주수에다가 낙과수하고 착과수를 산출해서 이 10주 죽었으면 이만큼 과일이 손해났구나라고 산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중 때문에 그래요. 과중 때문에 품종별로 중량이 달라지니까. 근데 사과배, 단감, 떫은 것 같은 경우는 후지나 홍로는 품종별로 중량은 다르지만 얘네들은 계약할 때 이미 계약할 때 가입 당시에 느그집 사과는 하나당 696g, 느그집 감은 250g 이렇게 정해놔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똑같은 후지인데도 느그집도 후지 심고 나도 후지 심었잖아요. 후지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과일의 과중이 달라요. 왜 달라요? 그렇죠. 수령. 그죠? 똑같은 후지는 후지인데 나는 품종이잖아요. 똑같은데 얘는 우리 집은 10년생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반밀식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주수가 100주가 있고 또 이런 집도 있어요. 똑같은 후지인데 얘는 5년생의 밀식이에요. 얘도 100주였어요. 후지 100주는 똑같은데 안에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과일에 달려있는 양이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밀식이니까. 반밀식은 더 많이 달 수 있잖아요. 가지를 옆으로 유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념에다가 또 연령도 차이가 난다고요. 수령이. 그래서 각자 똑같은 후지지만 그 중량이 다 달라져 있어요. 원장을 보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대신 계약할 때에 이미 중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개당 중량이 하나당 몇 그램. 근데 얘네들은 계약할 때 중량이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안 정해 있으니까 사고가 날 때 하나당 무게를 조사해요. 그럼 사고가 안 나면 보험계약 해갖고 보험 정기까지 아무런 사고가 안 나면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집은 과잉조사도 안 하네. 과중조사는 언제 한다고요? 사고가 났을 때 한단 말이에요. 보험사고가 났을 때. 봄에 냉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 보험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사고 그럼 1년 내내 안 났어. 보험 체결해가지고 냉해 피해도 없고 뭐 태풍도 올해는 안 왔고 우박도 안 오고 아주 좋게 쭉 넘어가 수확을 다 했어요. 그때는 어때요? 수확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확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과목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겠어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 그죠? 평년 수확량에다가 어떤 거 평년 착과수에다가 어떤 걸 곱해요?
아니 평년 조사 수확량에다가 평년 수확량인가요?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수? 곱하기 여기는 평균 과중을 곱합니다. 이렇게 평균 과중을 이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착과수는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과수는 사고가 있든 없든 일단 개수는 조사 안 했으니까 이 착과수에다가 평균 과중을 곱해요. 그래서 얘를 과거 수확량 자료로 씁니다. 그럼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 과중을 쓴다고요. 평균 과중. 왜? 과중 조사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값이 뭐라고 했어요? 표준 수확량에 몇 프로? 150% 한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무사고일 때는 얘를 적용 안 해요. 표준 수확량 200% 넘어도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무사고가 나도. 왜? 지금 이 과거 수확량 값이 올라가야 얘네들이 이듬해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이 올라가서 보험 가입 금액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건 공부하실 거니까. 어쨌든 무조건 아무런 보험료가 아무 사고 없다고 해서 그럼 나는 뭐 늘 의미 없네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하는 이유는 뭐다? 해당 과중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과중, 품종별로, 수령별로 있네. 근데 품종별 과중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합니다. 품종별로. 이제 거봉이 있고 캠브렐가 있다 그러면 거봉은 한 개당 몇 그램, 캠브렐 한 개당 몇 그램. 그 다음에 거봉은 이번에 착과조사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몇 개. 그럼 거기다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당신 이번에 올해 착과량은 얼마구나, 달려있는 과실량은 얼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한다라고요. 오늘 이제 해야 될 것은 페이지 22쪽에 있는 포도복숭아 자두에서 중간 4번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낙과 떨어지는 과실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낙과 피해 조사하게 되는 교재 잠깐 봐보세요. 낙과 피해 조사하려면 일단은 표본조사가 원칙이에요. 첫 번째 조사를 하는 것은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낙과수를 조사하는데 낙과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뭐예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있고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낙과수는 얘는 포도복숭아 자두는 이 착과수가 됐든 낙과수가 됐든 조사하는 방식이 원칙이 뭐예요? 얘가 원칙이에요. 근데 계약자분이 내 자식 같은 놈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러 가보면 이 구루마로 전부 다 주워다가 입구에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캠버렐가 됐든 거봉이 됐든 합쳐져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전수조사 때는 이때는 그런 거예요. 계약자가 한 곳에다가 모아둘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계약자 보고 사장님 다시 그거 떨어진 데 다 원위치 해놓으세요. 저희들은 표본조사만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때는 전수조사 때는 전체 낙과수를 일단 세죠. 전체 낙과수를 셉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낙과수가 뭐 10,000개가 총 해보니까 떨어졌더라. 10,000개가 이게 다 짊어지겠습니까? 10,000개, 10개, 10,000개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집은 거봉하고 지금 품종이 거봉하고 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의 품종이 있을 때 거봉이 몇 개 떨어지는데 캠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이 낙과수를 일단 세고 그러고 나서 품종 구분을 합니다. 품종 구분할 때는 이 떨어진 낙과수에서 100개를 일단은 추출을 해요. 10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그러겠죠. 10,000개에서 100개는 꺼낼 수 있겠죠. 그냥 일단 막 눈 감고 잡아당겨 이렇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곤란해. 막 걸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냥 100개 정도를 꺼내가지고 얘를 갖다가 품종 구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품종 구분했더니 거봉이 40개가 나오고 캠이 60개 나왔어요. 그러면 거봉이 몇 개 떨어졌다는 얘기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비례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봉의 캠의 낙과 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사가 됐다면 이 말이잖아요. 10,000개가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10,000개가 떨어졌는데 총 100개로 추출해서 품종을 구분해 봤더니 거봉이 40개라면 얘는 4,000개가 거봉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럼 반대로
템포럴은 60개면 6,000개 떨어졌구나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낙과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 같은 경우도 얘는 뭐냐면 제일 먼저 나무 조사를 해요. 나무 조사할 때는 항상 포도, 복숭아, 자두는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종합과수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품종이 포, 복, 참자매, 밤, 대추, 그 다음에 오미자, 유자잖아요. 오미자, 유자인데 얘네들은 나무 조사할 때요. 나무 조사할 때 품종별로, 수령별로 나무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품목들이 있고 품종별로 나무 조사를 하는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인틀의 형태별로 또 그 수령별로 나무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품종별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품종별 나무 조사를 품종 수령별로 하는 걸로 좀 구분해서 쓰시오 그러면 쓰셔야 되거든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나무 조사하는 방법은 포도, 복숭아, 그죠? 자두, 그 다음에 참다래, 매실, 대추, 그 다음에 유자입니다. 보이신가요? 품종별, 수령별.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매실, 대추, 유자. 그쵸? 그 다음에 품종별로만 구분하는 거 있어요. 품종별로만 나무 조사를 하는 거. 이거는 품수고 얘는 품종이죠. 얘는 밤 하나예요. 밤. 수령별은 따지지 않아요. 밤은 그리고 계약자분도 자기 밤나무 수령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산에가 있으니까 조사를 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 밤 과수원이 어디서부터 농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그래서 산 2개인가 넘어서 그 끝에 거기야.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만 밤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인틀이라고 있어요. 유인틀의 형태별, 수령별로 나무 조사하는 것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이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뭐냐면 과중조사하는 품목, 착과조사하는 품목, 과중조사할 때 추출하는 기본 과일의 개수, 낙화표 조사할 때 그 추출하는 기본 과일의 개수, 그 다음에 착화표 할 때 추출하는 기본 개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낙과피에다 그러면 떨어진 과실에서 20개, 농지당 60개, 30개 그러거든요, 포도는. 근데 100개를 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도하고 유자입니다. 낙과피 구성조사할 때 품종별로 100개씩을 조사해서, 낙과를 100개 조사해서 낙과피 구성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참다리하고 유자입니다. 참다리하고 유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포도 30개, 나머지 과실 60개예요. 그리고 얘는 오미자는 개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000g입니다. 3,000g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좀 더 공부할 거니까 공부할 때 패턴을 어떻게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면 이번 지금 기초할 때는 기본 개수, 또 어떤 것을 조사하고 어떤 기본 개수가 몇 개냐, 그것만 좀 기억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다 밑줄 딱 끄시면 됩니다. 제가 또 중요한 부분에다 밑줄 끄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먼저 나무조사하죠. 나무조사할 때는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있어요. 포도, 복숭아, 자두. 하는데 나무조사할 때는 품종별, 수령별이라고 말씀드렸죠. 품종별로,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품종별, 수령별로 고사한 거, 고사 주수 빼고요. 품종별, 수령별 미보상 주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조사를 해야 될 나무를 알죠, 이제. 이렇게. 그럼 이 조사 대상수를 기준으로 뭘 조사한다고요? 표본주를 산정해 보는 거예요. 별표 2-1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야 될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에가 거봉이 조사 대상 주수가 거봉이 100주, 햄이 150주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과수원 전체죠.
전체로 조사 등수를 표본주를 산정하죠. 산정합니다. 몇 주 될까라는 거죠. 몇 주예요? 포도복숭아 자두는 사과배 단감 떫은 거 똑같다. 과수원 전체 합치니까 250주. 그쵸? 그러면은 표본주는 몇 주?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땡큐. 9주네. 9주. 그쵸? 그러면 표본주가 일단 산정이 됐죠. 이렇게. 이 농지를 보면. 근데 이 집이 거봉이 100주고 캠이 150주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개수도 다를 거고 하나당 개당 과일도 다 다를 거니까 이 거봉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조사된 주수 또 캠브럴에 해당되는 조사된 주수 비율만큼 표본주를 얘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셔야 되겠죠. 그때 나눌 때 어떻게 나와요? 자, 9주가 총 과수원이 9주인데 이 9주는 몇 주에서 100주와 150주를 합친 값이 9주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250이라고 했죠. 그때 거봉은 몇 주냐? 거봉이 100주일 때는 표본주는 몇 주냐? 이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본주를 품종별로 수령별로 비례해서 산정하는 게 비례 산정. 그러고 나서 어쩐다고요? 어떤 걸 조사할까 해서 표본주를 이제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주씩이냐? 이제 과수원 전체는 몇 주야? 근데 과수원에서 품종 수령별로 구분해가지고 몇 주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 나눠봤어.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거봉은 예를 들어서 내주 나왔다. 내주 나온가요? 네. 그래서 3.6이니까 내주 나왔네요. 그럼 내주 나왔으면 나는 이 내주를 100주에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몇 주 간격으로 대충 암산해도 그래도 25주 간격이겠죠. 골고루 이제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골고루. 그러면 얘를 100주예요. 거봉이. 그러면 이게 4주라면은 몇 주 간격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25주 간격이 맞겠죠. 시험 출제자도 이제 몇 주 간격인지를 산정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24주 간격, 26주, 25주 그럼 다 맞는 걸로 해줄 거예요. 그 정도 실제로도 실무상으로도 그 정도 간격이니까 정확한 얘기가 25번째니까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표본주가 돼야 돼라고 하지는 않아요. 현장서. 이런 봤더니 너무 과일이 많이 달렸거나 너무 덜 달렸거나 하면 앞쪽으로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근방에서 적정한 표본주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물어보면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주를 이제 선정하고요. 그 표본주에 수간 얘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흙이단 말이에요. 흙. 이렇게 흙이 있으면 얘가 이제 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펴져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수간은 이 가지 끝에서 끝. 이 부분이에요. 이 그늘 아래. 이 아래에 있는 과일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 내 낙과수를 조사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메모만 해드린 거예요. 수간 내 낙과수를 조사한다. 단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심어진 데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집이 여기는 거봉, 여기는 거봉, 여기는 캠 이런 식으로 심어 놓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또 여기는 거봉. 근데 이 집이 경사가진 과수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일이 포도는 잘 안 굴러다니는데 복숭아 같은 건 잘 구르겠죠. 자두도 뭐 잘 구를 것 같고요. 복숭아도 중량이 있기 때문에 잘 굴러요. 근데 여기서 얘가 거봉이 떨어지면서 굴러가지고 캠 그늘 아래 딱 떨어졌다면 얘가 거봉이 하나 있어. 그럼 이 거봉은 여기치예요, 여기치예요. 캠버럴 걸로 쉬어야 돼요. 거봉 다시 야 너 어디서 왔어? 네 집 가 이래갖고 여기서 쉬어야 됩니까? 아니죠. 캠버럴 개수로만 그냥 세면 되죠. 왜? 여기 있는 캠도 굴러서 이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게 뭐예요? 수간 내 낙과수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수로 산정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간 내 낙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낙과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 집이 봐보니까 거봉 거 봐볼게요. 거봉이 지금 보니까 4주가 나왔다. 3.6이니까 4주예요. 예를 들면. 자, 4주다. 뭐 출제자는 그러죠. 표본주는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할 것 주면 그 조건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할 것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조건대로 따르시면 되고 또 저가후 착가수 조사 방법대로 할 것 그러면 우리는 뭐 첫째 자리 올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했는데 얘가 지금 몇 개가 떨어지냐면 20개 떨어져요. 20개. 거봉이.
거봉 4주에서 지금 표본주에서 지금 낙과수 재서보니까 20개 떨어졌어요. 한 개당 몇 개 떨어진 거예요? 한 개당. 표본주 한 주당. 그잖아요. 몇 개 떨어져서 주당은 20개 떨어졌어요. 몇 주에서? 4주에서 떨어졌잖아요. 5개 떨어진 거네. 그럼 거봉은 이 과수는 총 몇 주 떨어진 겁니까? 몇 개가 떨어진 거예요? 호박이 조사 대상 주수 100주. 그쵸? 우리는 산출만 하면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만 조사해요. 이것만. 20개만 조사했고 와. 그럼 전산으로 자동으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50개에 100이잖아요. 몇 개 떨어진 거예요? 500개. 거봉이 500개 떨어졌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세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렇게 조사하는 걸 낙과수 조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낙과수 조사가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있다고 그랬죠. 원칙은 뭐라고요? 표본조사가 원칙이다. 왜 그런다고요? 품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과중조사를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중량이 달라서 그래요. 복숭아도 마찬가지인데 조생종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복숭아 조생종이 적습니다. 중생종이 커요. 경봉이 아니지 큽니다. 만생도 큰 것도 있어요. 아주 커. 그러면 걔네들은 다 다르는데 그냥 제일 조그만 거 무게로 돼버리면 뭐예요? 착과량이 완전히 줄어들 거고 제일 큰 걸로 재면은 조그만 거 내 그 자기 고유의 어떤 그 중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낮다. 그래서 이제 다 품종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인데 계약자가 한 곳에 모아둘 때만 예외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과배 단감 떨는 거면 낙과수조사 뭐라고요? 전수가 원칙이다. 왜요? 걔는 이미 과중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할 때 정해놨어. 내가 500g씩 해. 네 집은, 그럼 옆에서, 아니, 저 집 후지 500g이요? 후지 500g 한다. 우리도 500g 한다. 계산. 꿈 같은 얘기죠. 네. 수령하고 재배 방식이 다르니까. 재배 방식이 다르니까, 제 집은 500g이지만 여기는 480g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낙과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뭘 조사하나? 낙과 피해니까 피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진 과실이 지금 이게 거봉이 500개인데 500개 다 피해 입었냐? 얼마 입었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 낙과 피해 조사예요. 제일 먼저 낙과 피해 조사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과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낙과 피해 구성을 할 때, 여기가 두 번째가 낙과에 대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구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과실을 일단은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거봉 몇 개, 품종별로 하거든요. 얘는 포도라 하면 이 낙과수의 피해 구성할 때는 표본 과실을 추출해요.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하냐면 품종별로 추출합니다. 또 품종 수령별로 추출하진 않아요. 이놈 떨어진 거 너는 떨어졌는데, 너 거봉은 거봉 맞는데 몇 년생에서 떨어지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품종별로 이제 이 추출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개 이상이에요. 단 농지당, 한 과수원당이죠. 과수원당 포도인 경우에는 30개,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인 경우에는 60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봉이면 거봉이 500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알죠. 그러면 거봉을 다시 이제 가서 주사과요. 주사과. 그래가지고 그놈을 포도봉지 씻었으면 다 벗겨서 자 이건 정상과실이다. 아니면 열과 아시잖아요. 열과. 사실 열과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가림 포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가림 포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비가림 시설이 이제 찢어지게 되면 빗물 침투로 인해서 얘네들이 숙기 때 익을 무렵인 게 과다한 수분을 흡수해. 열과의 개념 아시죠? 과다하게 수분을 흡수해갖고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은 수분을 배출하는데 과일이 벌어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하고요. 열과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감귤도 열과가 많답니다. 열과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쓱 보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추출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피해 구성을 이제 조사를 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피해 인정계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상과실 50%형, 그 다음에 80%, 100%형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병충해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해달라. 출제자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몇 프로 피해 입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 과실의 개수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집이 지금 2개 품종인데 지금 거봉만 우리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낙과수도 다 조사하는데 거봉했을 때 20개를 해봤어요. 근데 20개를 갖고 피해 구성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이 10개가 나왔어요. 50%형, 그러니까 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80%형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0%형이 3개가 나왔고요. 병충해가 5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집은 떨어진 과실의 총 몇 프로는 보장하는, 보험자가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냐, 입었는데 이 피해가 보험자가 보장하는 재해 있잖아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그걸로 피해 입은 거거든요. 몇 프로 입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상은 피해 안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50%형이 2개 입었는 게 2개가 피해를 입었다. 얼마만큼? 50%만큼 피해 입었다. 결국 하나 입었네요. 그렇죠? 플러스 80%형은 하나도 안 입었으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없고 100%형입니다.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피해를 입었어요. 라는 게 뭐예요? 0.5, 1 이런 것은 뭐예요? 피해 인정 개수 뒤에 별표에 나오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몇 개? 병충해도 병충해 과실이다 하면 정상에 나누면 5개 써줄 거예요. 그냥. 그럼 병충해는 뭐예요?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죠. 보장하는 재해는 뭐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만 해당되거든요. 근데 얘는 병충해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개, 15개, 20개잖아요. 그래서 20개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지금 4개잖아요. 4개. 얼마, 몇 프로입니까? 예? 20%? 그래서 0.2, 20%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떨어진 과실, 거봉이 지금 500개인데 피해 입은 과실은 몇 개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피해 입은 과실 개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입은 개수가 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피해가 몇 프로 입었다는 얘기 조사해 보니까 20%, 0.2 해서 100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조사하려고 얘네들이 지금 뭐 개수 갖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발짝만 더 가서 이왕 왔으니까 이 거봉의 무게를 재봤어요. 무게를. 과중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과중조사도 똑같아요. 20개입니다. 품종별로 20개입니다. 근데 과중조사할 때는 주의할 점마다 표본주를 정할 때 이 표본주가 착과 달려있는 과실이 평균적인 걸 쑥 한번 돌아봐요. 거봉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몇 주였어요? 100주였잖아요. 100주를 쑥 한번 돌아보고 나서 달려있는 과실이 평균적인 거. 야, 너 정해서 거기서 7개. 따든지 7개, 6개를 따든지 이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걸 다 갖고 와서 탁 20개를 재봤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10kg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였다고요? 20개였다고요. 그죠? 그러면 10 나누기 20 하니까 얼마? 0.5kg에 하나당. 그죠? 자, 이것까지 조사가 됐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 과손의 거봉의 착과량, 달려있는 과실의 양은 얼마인가요? 이제 낙과량, 떨어진 과실의 양. 지금 이 낙과수니까. 떨어진 과실은. 자, 500개 곱하기 0.5 하니까 총 떨어진 과실은 얼마?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낙과량. 그냥 응용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낙과량은 떨어진 과실이잖아요. 그거 대 중량,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됐죠? 자, 그럼 떨어지니까 낙과량은 뭐예요? 떨어진 낙과수 곱하기 해당 무게, 과중. 무게를 과중이라고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낙과수는 알았잖아요. 얼마? 500개 알았잖아요. 곱하기 하나당 무게 500g, 즉 0.5kg 했으니까 250kg가 떨어졌구나라는 걸 금세 알 수 있겠잖아요. 이거 이게 뭔 말일까? 이러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낙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양은 얼마일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총 떨어지면 250개 떨어졌는데 그 중에 피해 입은 게 우리 산출해보니까 얼마예요? 500개 중에서 20%가 피해 입었어.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0개가 피해 입은 거잖아요. 그걸 양으로 환산하면 100 곱하기 0.5 50kg이 낙과로 인한 피해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계약자는 이 떨어진 양에 몇 킬로만 수확해 갈 수 있어요. 피해 입은 건 못 가져가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자는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걸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착과량이 수확량이 아니에요. 달려있는 과실의 양일 뿐이에요. 그렇죠? 내 집으로 갖고 와야 돼. 그럼 이거 떨어진 것이 지금 500개 떨어졌고
피해 구성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계약자가 실제로 우리 집에 가져갈 것은 수확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확량.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확량은 얼마인가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집은 낙과수가 몇 개였다고요? 거봉이. 이제 거봉만 한번 해보게요. 낙과수가 500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구성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구성을 해보니까 몇 프로예요? 뭐 이제 정상이 10개. 그 다음에 50%형 피해가 2개. 그 다음에 80%형이 하나도 없고 100%형이 3개. 병충해가 5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해 구성을 쓱 해보니까 몇 프로 났다고요? 20%. 20%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중조사도 한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